네, 잘 들었습니다. 금융부 임지 기자와 함께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소식 알아봤고요. 자, 오늘 시장 분석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황 해설 KB증권 프라임센터 박건희 차장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요한 날 오셨는데요. 예, 오늘 주제는요. 엔비디아 얘기를 해야죠. 엔비디아의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상승, 주가 상승. 이거 자세히 분석하고요. 또 국내 어떤 주식들을 연결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1분기 이어서 2분기에 이제 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포인트 좀 잡아주십시오. 네. 일단 제 결론적인 생각부터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결론부터 가는 거 좋아합니다. 예. 일단 제 생각은 엔비디아는 매도 관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건데 단기적으로. 네. 예, 네. 네. 이미 좀 과열이 돼 있고 그 서프라이즈 관련된 게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 네. 그러면 과연 언제 살 것이냐인데 일정 부분 좀 많이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저는 지금 470 이렇게 돼 있는데 한 $350 밑에서 네, 시간에서 500불 넘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동안 좀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신에 저희 국내 업체 중에 엔비디아 관련주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딜레마에 빠지는 게 오늘도 그렇지만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네. PSK 홀딩스라든지 또 이미 또 급등했어요.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가진 자만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저희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엔비디아 관련주 중에서 덜 오른 종목군에 매수를 하고 있다가 이러한 주도주들이 충분히 조정이 한 후에 예. 그때 다시 교체하는 전략을 번갈아 가면서 바벨 전략이라고 그러죠.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 이유를 제가 실적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제가 표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네. 사실 2023년 1분기 실적의 데이터 센터 쪽 요 매출을 보게 되면 42억 달러가 이렇게 나왔죠. 근데 나오고서 이렇게 마우스가 혹시 네. 됩니까? 표시를 좀 글자가 여기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표시가 네. 이렇게 나왔는데 예. 이게 2분기가 나올 때 2분기 가이던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시장 네. 조사 기관에서. 예. 그래서 출처 쪽에서 톰슨 로이터라는 데서 2분기 가이던스를 줬어요. 그게 이제 77억 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데 요번에 실질적으로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100억 달러가 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이던스 대비 실질적인 실적 서프라이즈율도 34%가 된 거죠. 34%나 늘었네요. 요 밑에 예. 보이면 데이터 센터 34라고 써 있는 게 네. 요 77 대비해서 지금 103이 나왔으니까 34% 가이던스 초과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보면 이 자율주행 부분 쪽에서 제가 이렇게 또 표시를 해놨는데 요거는 가이던스 3억 달러 대비해서 못 미쳤네요. 네, 못 예. 미쳐서 예. 마이너스 16%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사실 이 자율주행이 비중이 크진 않지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2022년도 1분기 실적하고 이 4분기 실적, 그러니까 작년도 실적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떨어졌었을 때요. 그때만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가 37억 달러에서 36억 달러로 떨어졌는데 자율주행 쪽에서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그 당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걸로 버텨줬는데 이게 좀 덜 나왔어요. 어쨌든지 간에 전체적인 사업부의 매출은 2분기 실적이 135억 달러로 그 시장 가이던스에 한 110억 달러를 초과를 했다는 얘기죠. 가이던스도 높았어요. 근데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잘 나온 거죠. 그거 훨씬 그죠? 낫죠. 네. 그러면 이번에 오늘 그 실적 발표하면서 시사점이 있는데 네. 회사 쪽에서 또 3분기 실적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또 제시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실적을 보시면 요 밑에 왼쪽 밑에 보시면은 자 3분기 가이던스는 총 매출이 160억 달러가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네. 오늘 리포터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사실 톰슨 로이터가 또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3분기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총 매출이 120억 달러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회사는 지금 160억 달러를 또 발표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또 다시 시장 예상치가 보여주는 가이던스 120억 달러를 넘어서는 3분기 실적이 나올 거라고 160억 달러를 제시를 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시사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요 표가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사실 1분기 실적 발표 전에 2분기에서 데이터 센터 가이던스가 41억 달러였는데 현 2분기 가이던스가
77억으로 상향을 했죠. 엄청 늘었네. 예.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이 나온 게 100억 달러가 넘었다는 얘기죠. 네. 가이던스를 상향을 했는데 그걸 실제 실적이 넘었어요. 예.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상 순중이 36억 달러가 넘어설 걸로 봤는데 2분기 실제 순중이 62억 달러가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시장 예상치대로 하면은 3분기 예상 순중은 24억 달러 순중이 나와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장률은 2분기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외형은 늘어나겠지만 저희가 이제 주식이 약간은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예. 되는 걸 대부분 좀 표현을 하는 게 외형 성장은 이루어지는데 10%가 올랐건 20%가 올랐건 네. 하지만 그 성장성이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2분기에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은 무조건 2분기 실적을 서프라이즈를 넘어서야 돼요. 근데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 너무 높아요. 성장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를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주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역시나 제일 좋아진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쪽은 데이터 센터였고요. 그걸 확인했고. 다만 이제 성장은 계속하지만 깜짝 놀랄 만한 성장률 자체가 3분기에는 둔화될 수 있다. 2분기보다. 네. 그거를 좀 경계에 두고 가자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엔비디아를 직접 투자하는 분들은 여기서 흥분해서 사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때까지 좀 기다림이 필요하고. 예. 네. 국내 관련주. 뭐 근데 엔비디아 직접 투자하시는 분보다는 국내 투자하고 국내 관련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숫자적으로 훨씬 많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도 그래서 국내 증시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다시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예,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AI 반도체가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이 되는데 사실 오늘 그 네이버에 중요한 이슈가 있죠. 그 네이버 그 클라우드 쪽 데이터 센터가 네. 우리나라 또 데이터 센터를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통신회사들에다가 이런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이렇게 좀 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이퍼 글로브 X를 지금 오늘 이렇게 출시할 예정에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다음 그림에 자, 네이버가 어떤 사업을 하냐면은 네이버 페이부터 해서 금융 쪽하고 검색, 광고를 지금 다 아우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가 월 결제자가 한 1,000만 명 정도 되고 월 기준으로 한 1조 정도가 이렇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매출이.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포괄해서 AI가 가져가는 거를 꾸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발점이 지금 되는 게 이 생성형 AI인 네이버의 이제 오늘 발표 예정인 하이버클로바가 네. 되는 거죠. 근데 보게 되면 국내 인공지능 시장 전망도 굉장히 큽니다. 2023년도에서 2027년도 이렇게 전망을 보게 되면은 2023년도에 2조 6천억 정도의 그 시장이 2027년도만 가면은 그 4조 이상으로 이렇게 좀 늘어나고요. 네. 그 중에서 금융 부분, 네이버가 노리고 있는 게 금융하고 검색 그리고 광고를 아우르는 쪽이거든요. AI 관련한 거가 금융 부분이 굉장히 큰 폭을 차지해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의 그 하이버 클로바가 저희가 하나의 이슈가 아니고 시장의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되게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를 이번 기회에 좀 덜 오른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가 이번에 바닥 찍고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이제 광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고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지만 네. 다시 한번 랠리를 이끄는 건 이번에 발표하는 하이퍼클로버를 이슈로 해서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핵심을 이제 초반에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뒤에 결론을 얘기를 못 하셔서 오늘은 결론부터 확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뭐 너무 실적 좋은데 주가는 좀 조정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도 엔비디아와 직관접된 거는 많이 올랐을 수 있으니 AI와 관련은 있으나 그죠? 덜 오른 거를 샀다가 주도 섹터가 조정받을 땐 다시 그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럼 이제 좀 덜 오른 주목할 게 뭐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AI 쪽에서 네이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볼만한. 예, 그리고 또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이렇게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SK의 그룹도를 이렇게 좀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네. 보면은 크게 이제 9개 중간 지주사들이 있죠, SK 밑에.
이노베이션부터 SK 스퀘어, SK C부터 등등등 있는데 저기 보시면 그 SK텔레콤하고 SK 스퀘어가 있어요. 네. 2021년도에 중간 지주회사로 분할을 할 당시 예.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통신하고 비통신 부분, 그 중에서 비통신 부분을 SK 스퀘어가 가져가고 SK 하이닉스가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SK텔레콤은 뭘 가져갔냐면은 SK텔레콤이 저희가 통신회사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회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AI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시장의 유망성을 보고 협력 관계가 있고 지분 투자를 하는 그런 종목군들을 저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네이버 같은 이런 대기업이 플랫폼 기업이 현재 이슈가 돼서 하이퍼 글로벌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곁에 있는 또 다른 이런 대기업이 하고 있는 AI 사업이 SK가 통신사수 중에서는 필두가 되고 있고 그중에 SK텔레콤과 협력 관계에 있는 그 종목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보는데 사실 저희 그 검색만 해도 SK텔레콤이 대화형 AI 서비스가 A-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네. 테마로 이렇게 엮이기 때문에 예. 그게 대표적으로 유엔젤, 엔텔스, 드리머스 컴퍼니, 인크로스, 뭐 코난 테크놀로지 있는데 자, 제가 앞에서 SK 그룹들을 왜 가져왔냐면은 저 위에 있는 4개 회사는 예전에 분할하기 전에 SK 스퀘어하고 협력 관계가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멀어졌죠. 분할하면서 SK텔레콤이 이제 AI를 할 건데 그러면 SK텔레콤에 직접적으로 좀 관계가 있는 거는 코난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트 같은 경우도 고점 찍고서 어느 정도 조정을 했기 때문에 크게 좀 가격대도 저는 부담은 없다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AI 관련주들 올라오면서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뭐 시세도 좀 내주고 있고 괜찮고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 주주 구석을 보게 되면 SKT가 지분 투자를 했어요. 얼마나 있어요? 20.77% 꽤 많네요. 예, 맞죠. 그래서 SK텔레콤의 대주주가 SK 네. 코난 텔레콤이 대주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해요. 보면은 딥비전하고 크게 딥스피치라고 하는데 네. 저희 딥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저희 혹시 이번에 그 미션 임파서블 보셨습니까? 네, 못 봤습니다. 아직. 그 다음에 탐 크루즈가 네. 이제 공항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네. 액션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안면 인식으로 두두두둑 해가지고 저기 상대방이 네. 이제 골라내는 거죠. 그 안면 인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딥러닝이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의 포인트를 계속 잡아내는 미리 거. 이제 입력해 놓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의 포인트 같은 거 계속 딥러닝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난 테크놀로지는 딥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딥러닝 기반 AI 기반의 네. 얼굴이 객체를 모델을 인식을 해서 이 고품질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하고 코난 테크놀로지 이렇게 두 종목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정리가 딱 됐습니다. 오늘 사실은 엔비디아 관련해서 뭐 하이닉스가 아까 5% 올랐는데 그죠? 예. 하이닉스가 5.8%가 올랐으니까 뭐 말해 뭐해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뭐 HBM 관련주들이 PSK 홀딩스 13% 올랐고요. STI 12% 올랐는데 뭐 이런 것보다는 얘들은 지금 사실 뉴스가 확 몰려 있잖아요, 그죠? 네, 조금 쉬고 다른 쪽을 먼저 보자. 그게 네이버하고요. 그 다음에 AI 쪽에서 소프트웨어 코난 테크놀로지였어요. 예, 거기까지 좋고 1분만 더. 그러면 여기서 조정을 거치고 다시 이제 엔비디아 관련들이 좀 조정을 좀 네.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핵심 관련주들은 국내는 뭐예요? 그 네. 리스트 정도는 알려주고 가세요. 예, 저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네네. 딱 나올 겁니다. 예. 자, 지금 엔비디아 H100 많이 들어보셨는데 네. 그 H100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네. 좀 가져오고 인 게 있어요. 보면은 그렇죠. 그 왼쪽에 있는 게 저희가 듣던 H100입니다. 네. 그 가운데 보게 되시면은 GPU가 가운데 새까맣게 있는 거죠. 네네. 네모나게 이렇게 돼 네. 있고 요거죠. 그 밑에 옆에 보면은 뭔가가 이렇게 6개가 달려 있어요. 요 은색으로, 그죠? 요 부분 가운데에서 GPU를 중심으로
HBM이 이렇게 6개가 붙어 있죠. 네. 그거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AI 반도체 구조가 될 것 같고요. 그 단면을 보게 되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단면이 될 것 같고 적층이죠, 적층. 예, 적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적층에서 저희가 이제 장비주들 생각을 하면 저 파란색인 HBM D램을 쌓는 데 있어서 가장 똑바르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쌓아줘야 되는 거를 네. 담당을 하는 게 한미반도체가 되겠죠. 예. TC 본딩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장비주들 TC 본딩 그리고 저 TSV 해가지고 HBM을 이렇게 구멍 뚫어줘야 뚫는 거. 네. 그렇죠. 그 이오 테크닉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또 굳이 여기서 또 안 하는 이유가 다 알아요. 이제 네, 네. 1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 그죠. 그 얘기는 장비 얘기는 나중에 네. 충분한 저는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지금은 약간 덜 오른 거 위주로 제가 말씀드린 거 위주로. 오늘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예. 포인트를 차분한 포인트를 주셨고 앞으로도 관련해서 뭐 네이버도 그렇고 장비주는 할 얘기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시장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요. 추후에 그런 얘기 해주실 걸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KB증권 프라임센터 박건희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